자, 부등식 활용.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6, x 플러스 10일 때 다음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니네들 1cm, 2cm, 10cm란 삼각형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없어요. 자, 1cm, 2cm를 아무리 다리를 찢어 발겨도 이게 10cm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10cm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1cm, 2cm, 10cm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긴 변이라도, 요 긴 변이 이거죠. 아무리 긴 변이라도 작은 두 변을 더했을 때는 이게 더 커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자, x 플러스 10이 가장 긴 변이죠. 10을 더했으니까 같은 x에.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아무리 짧은 변 두 변을 더하더라도 얘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얘가 커야 돼요. 이게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x고 넘어와 x에서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x 야 6에다가 넘어가 그래서 빼면 7에다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그죠? 근데 여기 3cm 안 되시죠? 자, 3보다 크다. 3보다 크는 건 x가 3보다 크면 모든 삼각형이 다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 넣으면 5cm, 10cm, 14cm 이런 식으로 3보다 크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자, 요거 알겠죠? 그다음 볼게요. 535번. 자, 가로의 길이가 10cm고 1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 이상이 되려고 하려면 자, 이 둘레가 28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가로가 10이면 자, 묻는 걸 세로의 길이를 뭐로 놓을까? 세로를 x로 놓을게요. 그러면 가로 플러스 세로 곱하기 2죠. 왜? 한 바닥 더 있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또 옆에 가로 세로. 자, 그래서 28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8 이상이다. 그러면 x 푸세요. 2 나눈 다음에 옮겨가면 되죠. 자, 53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3cm 원뿔에 있다. 원뿔의 부피가 42 파이 이상일 때 원뿔의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묻는 걸 x로 놓으시고요. 묻는 걸 x로 놓으시고요. 보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원뿔의 부피. 자, 뿔은 무조건 자, 원뿔의 부피마다 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밑높 3분의 1 밑높이에요. 3분의 1 밑높.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자, 3분의 1 그죠? 자, 3분의 1 밑넓이 자, 3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3은 9파이. 그죠? 자, 원의 넓이 3은 9파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r제곱파이니까 3은 9파이. 제발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 구하는 거 명심하세요. 자, 원의 넓이 r제곱파이 3은 9파이. 원의 둘레 2r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 6파입니다. 여기는 넓이니까 3은 9파이. 높이 몰라. 네모나 x. 그래서 부피가 42파인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이고요. 자, 42 이상이 될까 그랬어. 42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나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537번 볼게요. 53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8,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이 있다. 이 사다리꼴 자, 넓이가 뭐일 때? 40 이하일 때 아랫변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지금도 묻는 애가 있어?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뭐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냥 편리하게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시작. 아랫변의 최대값이니까 이거를 x 자 8 더하기 x 아랫변의 최대값이니까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40cm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냐? 40 이하니까. 여기서 지금 센치를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한다? 몇 센티미터 최대값 몇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알겠냐? 자, 만약에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최대값 얼마?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답은 10이겠죠. 그죠?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최대값이니까. 자, 538번 들어갈게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땐 시속 3km, 내려갈 땐 시속 4km, 걸어서 3시간 4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러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구하라. 자, 이런 거 일상생활에 알죠. 내가 지금 시간이 4시간 40분밖에 없어요. 4시간 40분 안에 내가 등산을 끝내야 돼요. 그럼 내가 우리 등산 갈 때 보면 여기서 몇 킬로, 여기서 몇 킬로 다 지점마다 써 있잖아. 몇 킬로면까지. 그 평상시 자기가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걷는지 시속 정도나 대충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아주 합리적으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 올라갈 때는 시속 3km. 그죠? 시속 3km. 내려올 때 같은 길은 시속 4km. 아무래도 내려올 때 좀 빠르잖아. 힘이 덜 드니까. 자, 그러면 수학이 왜 필요해? 뭐 이렇게 활용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대충 한번 1시간에 얼마큼 가는지 한 번쯤 재보면 되잖아. 그 등산길 가는 길 맨날 등산 자전선 맨날 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1시간에 내가 어느 날 재봤더니 평균적으로 3km가 오고 이 등산길은 내려올 때는 1시간에 4km 와. 그러면 내가 4시간 40분 있어.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 모르니까 x 킬로미터로 놓으면 이 사람은 결론은 뭐니? 시간을 결론이죠. 시간. 결론은 시간이잖아. 자,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간 시간 빨리 할게. 올라갈 때 간 시간 어떻게 돼? 자, 올라갈 때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죠. 올라갈 때 간 시간 3분의 x. 그죠? 자, 올라갈 때 내려올 거예요. 밥 안 먹어요. 쉬지 않아요. 자, 문제가 바뀌어서 여기서 한 30분 동안 도시락을 까먹고 내려오려면 그러면 60분에 30 하셔야 되죠. 살짝 은용돼도 알겠죠. 얘는 그냥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1시간에 4km를 거니까 자, 시속 속력분의 그죠? 내려올 때 같은 게 속력분의 x. 그러면 4시간 40분이야. 다 이거 시속이야. 다 시간 싸움이야. 자, 시간 싸움이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간으로 가야죠. 자,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4시간 40분을 4와 60분에 40분, 60분에 40분 이내니까 딱 이렇게 가요. 이내니까. 더 빨리 와도 돼요. 빨리 와서 좀 기다리면 되지. 그죠? 자, 데이트 약속이 있어. 4시 40분 후에. 근데 시간이 남았어. 등산 갔다 그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 혼자 갔다 왔대. 그럼 좀 일찍 내려와서 그죠? 자, 화장실 가서 오줌도 넣고 자, 머리도 한번 만지고 그잖아. 그냥 4시간 40분보다 적어도 돼. 상관은. 딱 4시간 40분 만에 와서 안녕? 잘 있었어?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60분에 40분은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 없죠. 0 띄고 3분의 2죠. 3분의 2야. 그러면 4와 3분의 2니까 얘는 3, 4, 12, 3분의 14. 얘를 3분의 14로 바꾼 다음에 3분의 14를 바꾼 다음에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39번 갈게요. 자, 동원이는 아버지와 함께 올레길을 산책하였다. 갈 때는 시속 4km를 걸었고 올 때는 시속 1km를 더 먼 길을 시속 5km를 걸었다.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 2시간 이내였다면 자, 아버지가 갈 때 걸린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 아까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였죠? 자, 여기가 산이야. 그죠? 여기가 밑에야. 그죠? 그럼 여기가 산이야. 그럼 같은 길을 가고 갔다가 내려왔죠. 그럼 x 킬로미터라고 하면 되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 같은 길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 똑같은 길을. 그죠? 근데 니네 등산할 때 그런 경험 없냐? 북한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저기 경기도 어디냐? 북한산.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북한산 알죠? 우리 동네. 그죠? 여기 160원 타본 가는데 북한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디로 돼? 다른 길로 내려오는 거. 올라갔다 일로 갔는데 다른 길로 내려와서 동네가 다른 길. 알죠? 그런 경험 있죠? 올라간 길과 다른 코스로 가서 내려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야호! 하고 B라는 지점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야호! 하고 도시락 안 까먹었다. 바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자, 갈 때 걸은 거니까 X로 놨어요. 묻는 걸 X로 놓으셔야 돼요. 그럼 올 때는
아까 문제를 읽어.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야호 우 내려온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는 시속 4km예요. 활용 애들이 다 미쳐버리려고 그러거든. 근데 원장 선생님 수학 들으면요, 미쳐버리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내가 등산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요. 내려올 때는 1km 먼 길을 시속 5km. 항상 내려올 때는 시간이 좀 빨라요. 계단 오르는 게 더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그러고서 얘가 가고 오고 몇 시간이네? 2시간 이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도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면 몰라요. 그 선생님도 자, 처음에 딱 보면 몰라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설명해 준 척 하면서 이렇게 나도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뭐?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4분의 x고요. 올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이거예요. 2시간 이내니까 2시간 이내란 말 잘 생각하세요. 어떻다? 작거나 같다. 여기 더했을 때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2시간 이내에 돌아왔습니다. 알겠어? 최대 몇 킬로미터인가 이거 푸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이거 인강 들을 때 이거 선생님 영상 들을 때 풀이 과정까지 다 풀어주고 난리피면 너무 길어서 듣지 않고 포기하는 때문에 안 돼. 정말 중요한 거 식을 세우면 뭐예요? 이 식을 세우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능 볼 때 올 객관식이잖아. 식 세우고 답 드리는 과정에서 틀리면 너희는 어때? 틀리는 거예요. 알겠냐? 수능은 올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는 과정 얼마나 억울하겠니? 어려운 식 다 세웠는데 반드시 선생님 말 믿으시고 반드시 답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자, 뭐뭐 땡땡 승우 씨 진짜 시간 오래 걸리죠. 걔는 식만 들은 거예요. 풀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 볼 때 그저께 금요일날 엄청 시간 걸렸죠. 안 됩니다. 그죠? 푸는 연습 하세요. 자, 그 다음 540번 볼게요.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 가는데 나 몰라. 너무 당황스러워. 나 너무 몰라. 어떡하지? 그냥 그려볼래? 당황스러워. 자,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여기까지 가요. 대충 지울게. 5km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힘이 떨어졌나 봐. 도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표 지점과 시속 3km로 갔대요. 그래서 3시간 이내에 어떻게 한다? 여기를 돌아오려고 한대요. 그럼 몇 킬로미터? 3시간 이내에 여기를 돌아오려면 몇 킬로미터 이상은 시속 5km로 가니까 몇 킬로미터? x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결국 이 사람이 준 건 뭡니까? 준 건 뭐예요? 정근 일단 시간하고 몇 킬로미터 이상을 준 거예요. 그때 몇 킬로미터 이상은 시속 5km. 자, 그러면 묻는 거 X 여기다 잘못됐다. 자, 몇 킬로미터 이상은 시속 5km니까 시속 5km를 X 킬로미터 여기다 둬야죠. X 킬로미터.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바꾼 거? 자, 여기 합쳐서 10km야. 얼마나 간단한 원리야. 합쳐서 10km야. 그러면 잘 봐. 얘가 4km 이렇게 가서 그럼 여기 6이잖아. 이게 7이야. 그럼 여기 3이잖아. 여기 8이야. 여기 2잖아. 그럼 여기 뭐겠어? 10에서 x를 뺀 걸 시속 3km를 간 거잖아. 그거 이 사람이 결국 주어진 건 시간이죠. 시간은 뭐? 속력분의 거리. 그 뭐야? 5분의 x죠. 그죠? 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10-x는 3시간 이내니까 다 시간 3시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3시간 이내 최대 몇 킬로미터. 자, 여기 묻는 거 봐. 최대 몇 킬로미터 이상은 시속 5km 묻는 거 x. 두 개 더해서 x 킬로미터니까 10km니까 요거는 10-x. 요거 가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 3시간 이내. 오케이. 그다음 갈게요. 자, A 지점에서 12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2km 떨어진 2km. 자, 그럼 볼게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전체가 12km예요. 처음에는 시속 2km. 시속 2km를 갔어. 느긋하게 간 거죠.
오, 큰일 났어. 시간이 없어. 도중에 어떤다? 뛰어! 하고 시속 6km로 뛰었습니다. 자, 알겠냐? 늦으면 혼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뛰어서 4시간 이내에, 여기가 4시간입니다. 토탈 4시간. 시간으로 승부 봐야겠네요. 몇 킬로미터 이상을 시속 6km로 뛰어야 되는가? 자, 몇 킬로미터를 시속 6, 여기 X를 놨습니다. 알겠냐? 그러면 전체가 12km, 여기서가 전체가 12km야. 그러면 묻는 걸 X로 놔면 여기는 너무 쉽죠? 12-X죠. 묻는 걸 X로 놨으니까. 항상 묻는 걸 X로 놔라. 방정식과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갈 때 걸린 시간 해볼게요. 갈 때 걸린 시간 시작. 갈 때 걸린 시간. 자, 천천히 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12-X. 12-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6km로 Xkm. 자, 2분의 12-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몇 시간 이내에? 4시간 이내에. 이렇게 됐어요. 자, 넘어가서. 자, 볼게요. 자, 그럼, 자, 10km 이상의, 그죠? 아우, 정말 선생님 진짜, 얼굴만 이쁜 게 아니네. 그죠? 이 숙제를 니네 활용 어렵다고 제일 처음으로 한다고.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선생님 봤어? 와, 그것도 그냥, 온라인도 아니고, 학원 다니는 학생인데 또 이것도 부족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마음도 이뻐요. 아이고 정말 난 내가 생각해도 난 천사야. 자, 볼게요. 10%의 소금물 600g이 있다. 자,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15% 이상의 되게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가 그랬어. 최소 몇 g 이상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가 그랬어. 나 몰라. 당황스러워. 나 어떡할 거냐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 이 문제를 그림을 좀 그릴 거야. 나 몰라. 지금 여기에 10%의 소금물 600g이 있답니다. 있으라 그래. 10%의 소금물, 10% 짜기에 6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5. 그러면 원래 처음 거, 그다음 나중 결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중 결과. 자, 그러면 물을 증발시켜서, 아이고, 컵이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이 그려야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이, 여기도 좀 찰랑. 좀 물이니까 찰랑 되죠.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before. 얘는 after. 성형 전, 성형 후. 알겠냐? 요 그림. 성형 전 찍었습니다. 성형 전, 성형 후예요. 근데 얘는 물을 증발시켰어. 선생님 바보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더 조금 작게 그려야 돼요. 바보죠? 그죠? 그래서 Xg의 물을 증발시키면 빼기 X의 소금물이 됩니다. 나는 순수 물만 증발시켰지만 결국 600에서 X를 뺀 게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랬더니 나 라면을 막 끓이다가 졸였어. 내가 모르고, 그죠? 게임 롤 하다가 막 졸였어. 불을 너무 켰어. 물이 줄었죠? 그때 먹었더니 열났자. 왜 열났자일까요? 엄마가 게임하는 거 꼴보기 싫다고 와서 너 뭐 먹어라 라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여기다 와서 소금을 간장을 넣은 거니? 아닙니다. 엄마 잘못 아닙니다. 엄마가 너희들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졸이면 증발하면 물만 증발해. 소금하고 물만 같은 비율로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만 증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00-X 다시 소금물은 600-X가 되는 거야. 그래서 15%가 되는 거예요. 짜졌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계자 얼마의 물을 증발시키면 15% 이상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비커가. 그러니까 처음에 소금에야 100분의 10 곱하기 600. 그죠? 600- 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농도가 여기 얼마? 100분의 15. 그래서 600-X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몇 프로의 물을 증발시키면 15%가 되는가?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 라면에 나 소금 넣은 거 아니었어. 처음에 소금의 양과
나중에 소금의 양은 똑같죠. 단지 물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하면 라면이 쫄아서 짜게 된 거야. 일상적인 언어로. 그럼 여기다 이꼴로 하면 되죠. 근데 15% 이상이니까 이꼴 대신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꼴 대신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알겠죠? 1차 방정식은 15%가 되는가?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처음에 라면 졸이기 전에 소금의 양과 10%에 600g에 있는 소금의 양과 내가 졸여서 15% 돼서 짜졌을 때 이 소금의 양은 어떻다?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볼게요. 그 다음 자 요거는요. 자 15% 소금을 300g이 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넣어서 10% 이하가 되려고 한다. 물을 몇 g 이상 더 넣어야 하는가 이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죠. 자, 이게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똑같은 비건데 이만큼 15%의 사감. 이건 비포, 성형 전, 애프터, 성형 후. 여기다가 물을 더 넣었어. 물을 더 넣었어. 똑같은 비건데 물이 이만큼 이제 올라왔겠죠. 물을 더 넣었어. 그럼 300g에서 Xg의 물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 소금물은 똑같이 섞여. 나는 순수물이야. 난 넣어야 달라. 난 2%야. 난 넣어야 달라. 그러면서 둥둥 떠있니 물만? 아니죠. 내가 더 들어간 물은 소금물에 섞여요. 덜세 혼자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가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10%.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차 방정식이면 는이죠. 얼마큼 물을 더 넣어서 10%로 싱겁게 만들 수 있는가? 아우, 너무 짜, 너무 짜. 아우, 음식을 했는데 너무 짜. 아우, 너무 짜.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너무 짜. 어떻게 해요? 너무 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짜다. 물을 더 부으면 되죠. 물을 더 부으면 되죠. 너무 싱겁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싱거운데 그 안에 소금을 내가 무슨 레이더망 소금 딱 손에 딱 국에다 넣어 소금을 건져낼 수는 없죠. 졸이면 되죠. 물을 증발시키면 팍 졸이면 짜지는 거예요. 알겠냐? 너무 싱겁다 그러면 자 아니면 간장을 더 붓든가 둘 중에 하나야. 소금을 더 붓든가 소금을 더 붓는 문제도 이제 나와요. 어떻든 여기는 그런 방법. 간장이 없으면 졸이고 그죠? 자 어떻든 보세요. 싱거워 어떻게 한다? 싱거워 짜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얼마큼 물을 더 넣으면 10%가 되겠는가 하면 1차 방정식이야. 는으로 넣고 풀면 돼. 는으로. 근데 이 사람은 10% 이하니까 이렇게 돼요. 와 쉽다. 시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고 1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농도 곱하기 반드시 가로를 치세요. 반드시 가로를 치셔야 돼요. 자, 배꼽해서 곱하고 배꼽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544번. 자, 문제 유형 바뀌었어. 자, 20% 소금을 100g에 소금을 더 넣어서 6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소금을 몇 g 이상 더 넣어야 되는가? 이번에는요. 20%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이번엔 소금을 더 넣어요. 너무 싱겁대. 그럼 어떡하니? 엄마들이 대체요? 소금을 더 넣죠. 졸이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얼마만큼의 소금을 더 넣으면 6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드는가 그랬어. 60% 이상의 소금물가. 그러면 우리는 더 넣는 소금의 양을 더 넣는 그죠? 더 넣는이죠. 더 넣는 소금의 양. 물의 양이 아니야. 소금의 양을 우리는 Xg이라고 합시다. 그죠? 자,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열심히 공부한 애는 이 문제도 부등호만 연결되는 거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항상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그죠? 중3, 중2,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잘하는 거야. 이건 생겨.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열심히 푼 애는 그냥 는 대신에 뭘로만 바꾸면 된다? 부등호만 바꾸면 돼. 이거 상중 문제네. 상중 문제야. 자, 그럼 볼게요. 지금 20%의 소금물 얼마가 있어? 소금물 100g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포 애프터는 뭐냐면 애프터는 물이 좀 올라갔겠죠. 이만큼 좀 소금을 니네 자 우리가 이만한 그 똑같은 컵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이제 소금이나 설탕을 더 넣으면 더 넣은 만큼 물이 넘치죠. 내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넣는 소금의 양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X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 대신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은 쑥 올라갔죠. 100g에다가 플러스 소금에 이거 달라. 얘는 물이 아니야. 소금이야. 소금. 달라. 소금이야. 여기서 생각을 잘 소금이야. 어떻든 소금을 더 넣어도 소금만 안 넣고 가만히 난 소금이야. 난 물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말 안 하죠. 소금이 들어갔을 때 다시 어떻게 된다? 얘는 소금 물의 양이 되는 거. 소금 물이 녹아서 소금 물을 자기 희생해서 소금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소금 양의 만큼 소금 물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문제하고 틀린 점 뭘까요? 위에 문제하고 틀린 점이 뭘까요? 자, 아까는 1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의 소금을 더 넣으면 60%가 되는가? 그러면 소금을 더 넣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이 꼴이 아닙니다. 소금의 양이 이 꼴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왜? 여기 소금, 아까는 물을 더 넣었을 때는 물을 더 넣어서 어떡한다? 물을 더 넣어서 싱거워진 거고, 그 다음에 졸여서 증발해서 마이너스 X가 되죠. 증발해서 짜진 거지. 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꼴이에요. 근데 얘는 소금의 양 틀려요. 얼마만큼 소금의 양이 틀려요? 얘는 여기 소금의 양이 만약에 여기 소금의 양이 얼마죠? 소금의 양이 100분의 20 곱하기 100g이에요. 이게 소금의 양이에요. 오케이? 얘가 소금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의 양에서 얘가 더 넣은 소금의 양만큼 얘가 X를 하셔야 돼요. 절대 가로 묶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소금 물이 되니까. 여기가 소금의 양이 그 약분해봐. 짝짝. 여기 20g의 소금이 들어있었어. 20g의 소금.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이 이 꼴이니? 아니죠. 얼마가 있어야 이 꼴이니? 더 넣은 소금의 양을 플러스 해줘야 20g을 해줘야 이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g을 더해주는 거예요. 20g 플러스 X 해야만 뭐다? 양쪽의 소금의 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1차 방정식으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알겠냐? 그러면 여기 소금. 나중에 변했을 때, 이거 침범하네. 자, 여기 변했을 때는 어떻게 돼? 100분의 얼마? 60, 가로 열고, 100 플러스. 여기는 왜 가로를 칠까요? 왜 여기다 가로를 칠까요? 왜 가로를 칠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더 넣은 소금의 양이 들어가서 녹아서 다시 소금물, 자기 몸 하나 불살려서 다시 녹아버려요. 그래서 소금물이 100 플러스 X가 돼요. 60%가 여기 숫자가 바뀌어 60%가 됐으니까. 알겠죠? 여기는 가로 치시면 큰일 납니다. 알죠? 그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은, 그죠? 미안해.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 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꼴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은. 그죠? 내가 얼마만큼 소금을 더 넣으면 60%가 되는가? 그러면 내 기존에 있던, 비포에 있던 소금의 양은 20g이야. 양쪽이 소금의 양이 같습니까? 아니죠. 아까 물을 증발했어. 그럼 소금의 양은 같아. 하지만 얘는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를 짜게 한 게 아니고 소금을 더 넣어서 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처음에 소금의 양하고 이 꼴을 만들려면 내가 나중에 더 넣은 소금의 양을 더하게 해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금을 만약에 40g을 더 넣어서 여기 20g이죠? 원래 20g인데 여기 40g이죠? 그죠? 그럼 이 꼴 20g을 더 넣어서 짜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꼴로 만들려면 여기 소금의 양에서 20g에서 더하기 X를 해야 되잖아. 이거 가로 묶으면 절대로 안 돼. 여기는 가로 묶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꼴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이고요. 이 사람이 60% 이상, 자, 60% 이상이라고 그랬어. 60% 이상. 어떻게 하다? 60% 이상, 60% 농도 곱하기 소금물 60% 이상. 이렇게 됩니다. 부등호가. 오케이, 바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할게요. 그래서 물을 증발시키냐, 물을 더 넣냐. 그러면 비포에 X가 안 들어가요. 왜?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물을 증발해서 짜졌어. 물량만 변한 거예요. 나중에 짜진 거예요. 물을 더 넣어서 싱거워졌어. 어떡한다? 물을 플러스 변한 거. 싱거워지고 짜진 쪽에다가 X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나 소금을 갖다 더 쳐넣었어. 그럼 어떡한다? 비포에도 플러스 Xg 해줘. 소금이. 여기 20g, 여기 소금. 나중에 짜졌을 때 60%에서 40g. 어떻게 돼?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해봐. 일단 플러스 20해야 이 꼴인데 이상이니까 부등호만 받는 거예요. 됐나?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 소금을 200g이 있다. 이 설탕물에서 물을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어떻게 한다? 설탕을 넣어서 농도가 8% 이상이 되게 한다. 아이고, 별 난리를 다 피네요. 그죠? 자, 어렵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또 뭔 하냐면 5%에 200g이 있어. 물을 증발시켰어. 예를 들어서 50g을 증발시켰어. 50g 증발시켰죠. 나는 이 사람이 이거 뭐 어쩌면 잘했다. 5% 소금 200g이 있는데 이거 증발시켜서 좀 달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졸였어. 그냥 아무 시간 가도 너무 시간이 걸려. 그래서 물을 증발시킨 만큼 그냥 또 설탕을 그냥 이번 설탕을 퍼부었어. 그래서 8% 이상이 되려고 해. 그러니까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Xg의 물을 증발시키고 Xg의 설탕을 넣어서 뭐다. 8%가 되게 한다. 너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아씨 그냥 대충 살지 별 난리를 다 피네. 1818 하는 거 아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돼요. IQ가 좋아진다 생각하세요. 자, 상문제.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Xg에 놓을게요. 선생님이 선생님 이런 거 기계를 잘 못 다뤄서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을 쓰려니까 프린트가 움직여. 정신 똑바로 채우고 들어라. 이거 지금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이거 카메라 한 손을 들고 한다니까. 너희도 흔들리죠? 내가 어떻든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하고 있거든? 개발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손으로 탁 해서 글씨도 더 이쁘게 쓸게요. 미안하다. sorry. 자, 그 대신 얼굴이 이쁘니까 용서해줘. 자, 증발하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더 넣은 소금의 양. Xg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양만큼 더 넣은 설탕. 설탕의 양도 Xg이 되겠죠. 더 넣은 설탕의 양도 Xg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그죠? 더 넣은 우리는 설탕의 양. 선생님 저 소금의 양은 공시가 아닌데 설탕의 양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새끼는. 그죠? 자, 소금이나 설탕이나 똑같은 공식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비포입니다. 비포. 지금 여기 5%에 5%. 우리는 결국은 설탕의 양으로만 승부를 보는 거예요. 5%의 소금을 200g이 있어요. 비포 애프터는요. 8% 이상이에요. 8% 이상이에요. 애프터는 8%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 소금 물은요. 자, 왜 8%가 됐어? 내가 여기서 얼마니? Xg 물을 증발시키고 Xg의 물을 어떻게 해서 더 넣어서 결국 200g이 된 거죠. 결국 물에 이게 설탕 물의 양은 그냥 200이에요. 오 마이 갓. 너 잘 봐. 5%의 설탕물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20g 물만 순수하게 증발시켰어요. 20g 물을 증발시켰어요. 그리고 20g의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8%가 됐을 때 소금 설탕물의 양은 그대로 200g이에요. 그래서 진짜 짜졌잖아. 그럼 어디다 X를 넣어야 될까? 어디다가? 자, 나는 이거 1차 방정식을 먼저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어. 만약에 Xg 물을 증발시키고 Xg의 소금을 넣었을 때 딱 8%가 되면 몇 g의 설탕을 더 넣으면 몇 g 물을 넣었다, 몇 g 물을 뺐다가 몇 g의 설탕을 넣으면 되냐 이러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 뭐다? 설탕의 양은 같은데 같니? 안 같죠? 왜 안 같을까요? 여기 Xg 물 뺀 거. 물은 뺐으니까 설탕 안 따라 나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 설탕의 양으로 승부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X라는 설탕이 들어왔죠. 근데 여기다가 Xg의 설탕을 더해줘야 어떻게 되니? 양쪽 설탕량이 같은 거예요. 와, 여기 X가 없으니까 니네 당황스럽지 지금. 근데 생각해봐. 여기 200g의 설탕물이 있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20g의 물을 뺐어. 그럼 180 됐죠. 20g의 설탕을 넣었어. 그럼 다시 200 됐죠. 그럼 200이에요. 그게 뭐가 변했어? 8%가 됐잖아. 근데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 이 설탕의 양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왜? Xg 물을 뺀 건 설탕 안 나갔으니까 상관없어. 설탕의 양 같아. 그런데 Xg의 설탕을 더 넣었어. 그럼 여기가 설탕 양이 만약에 40이면
만약에 20이면 여긴 40이야. 그러니까 더 넣은 설탕의 양을 여기다 더해줘야 이 꼴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부등호니까 8% 이상이니까 요렇게 하면 이상이니까 요렇게만 변하면 돼요. 1차 방정식은 이 꼴로 놓으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볼게요. 자, 시작. 농도 곱하기 소금을 얼마? 100분의 5, 그죠? 곱하기 200. 가로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Xg은 설탕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설탕의 양 더하기 이 설탕의 양은 얼마? 100분의 8 곱하기 200이에요. 가로치는 거하고 안 가로치는 거 얼마나 계산 차이가 나니? 니네가 만약 가로를 쳤다 여기를 쳤다 그럼 100을 곱했지? 없어지지? 5를 200에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는 거야. 분배해보지. 가르쳐줬어. 가로를 안 쳤으니까 여기다 100 곱하면 1000이고 여기다 100을 곱해서 100x 100 곱하면 없어지고 1600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야, 이거 상문제다. 몇 번 돌려서 보세요. 그 다음 자, 14% 소금을 360g과 9%의 소금을 12% 이하의 소금물을 섞어서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9%의 소금을 몇 g을 섞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두 비커가 있어요. 이렇게 비커, 두 비커가 있어요. 자, 이걸 더해서 이거 비포죠. 애프터 이렇게 물이 2배 많겠죠. 이렇게 된 거. 비포, 애프터, 그죠? 14%의 소금물 얼마? 360g에 9%의 소금물 12%를 자, 14%의 360g과 9% 소금을 모르네. 9%의 소금을 몇 g 이상이니까 xg 섞어서 난 일단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애들이 부등식을 하면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선생님 다 경력에서 우러나온 거야. 12% 이하의 소금물. 그럼 여기 뭐야? 여기 360이고 xg 섞었으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하니까 어떻게